2017년 6월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평소처럼 연습을 마치고 집에서 같이 저녁밥을 먹기로 한 40대 부부. 부부는 각자 몰고 온 차를 타러 남편은 지상주차장, 아내는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아내가 차에 타려는 순간 저기요라며 누군가가 불렀고 한순간에 아내는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리 쪽인가 어디 보이고 비명소리가 했는데 부부가 아니더라고. 자기는 그냥 넘어갔다. 남편은 오후 8시 반쯤 골프 연습장에서 헤어진 아내가 새벽이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음 날인 25일 새벽 1시 20분경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내 최 씨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인 골프 연습장부터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골프 연습장 지하주차장에는 CCTV가 단 3대뿐이었고 사각지대가 많아 아쉽게도 최 씨가 제대로 지킨 건 없었습니다. 단지 알 수 있었던 건 최 씨의 차량이 들어오고 나간 시간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골프 연습장에 들어온 최 씨는 남편과 집에서의 만남을 기약하고 오후 8시 30분경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행방불명된 최 씨. 경찰은 우선 최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차량 동선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원에 있어야 할 최 씨가 광주에 있다는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최 씨가 사라지고 하루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광주 남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된 것입니다. 은행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뒤 약 10분 동안 5차례에 걸쳐 카드론 대출과 현금 서비스를 받는 등 모두 41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최 씨가 돈을 인출한 그 시간대에 은행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본 경찰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 씨라고 보기엔 덩치나 골격이 컸고 머리 스타일도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던 경찰은 이건 최 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최 씨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여장을 한 남자였습니다. 최 씨가 사라지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여장을 한 채 최 씨의 카드로 현금까지 인출한 남자. 경찰은 곧장 용의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용의자가 은행 근처까지 타고 온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남 함안에 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용의자인 남성과 차량 소유주인 중년 여성은 어떤 관계인 걸까? 경찰은 26일 밤 10시쯤 중년 여성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중년 여성은 아들인 신모 씨가 최근까지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수색했는데 의외의 장소에서 용의자 심 씨와 마주치게 됩니다. 용의자 심 씨는 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차량 밑에 숨어 있다가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27일 새벽 1시 30분에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심 씨는 곧바로 범행을 인정했지만 주범은 육촌형인 31살 심천우이며 본인과 심천우의 애인인 36살 강정임은 심천우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 모두 3명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한 심 씨. 그렇다면 납치당한 최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천우가 최 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진주시 진주대교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들 2개를 3명이서 그 스포티지 트럭에 싣고 전라남도 순천 쪽으로 가다가 어느 불상 저수지에 던져버렸다고. 심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진주대교 밑에서 마대자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상대로 마대자루 안에는 피해자 최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최 씨와 심천우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 심천우는 최 씨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한 걸까? 경찰은 곧바로 이 사건의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골프장에서 같이 캐디로 일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심천우와 강정임. 이들은 범행 이틀 후인 26일 전남 순천의 한 미용실에서 태연이 머리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심 씨는 머리에 일자로 스크래치 2줄을 냈고 강 씨는 단발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인근 PC방에도 들러 음료를 사 마시는 등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창원, 진주, 함안, 순천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숨어다니던 두 사람은 사건 발생 9일 만인 7월 3일 한 시민의 제보로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됩니다. 나오고 음식을 시키는데 문 열어가지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끓여가지고
검거된 심씨는 처음엔 시신을 유기한 건 맞지만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을 하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심천우는 과거에도 공범을 데리고 강도 사건을 벌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사건들이 미제 사건으로 체포되지 않자 주변인들에게 납치를 해보자는 제안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카드빚에 시달리던 심천우는 육촌동생 심씨와 애인 강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이들이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범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심천우는 부유층이 많이 오는 골프 연습장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범행 당일 심천우와 육촌동생 그리고 애인 강씨는 골프 연습장 지하에 주차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의 눈에 들어온 고급 외제차. 돈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최씨를 그렇게 골프 연습장에서 납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각기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최씨를 납치한 스포티지 차량엔 심천우와 육촌동생이 탔고 최씨의 아우디 차량엔 애인 강씨가 탔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최씨의 가방에 든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뺐고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냈습니다. 강씨는 아우디 차량을 창원 시내에 주차했고 스포티지 차량은 경남 고성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길가에 심천우와 최씨를 내려준 뒤 육촌동생 심씨는 강씨를 태우러 창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심천우는 미리 물색해둔 폐업한 주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씨를 살해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 목을 오른손으로 심천우는 창원에서 살해 현장인 주유소로 오고 있는 강씨에게 연락해 돌을 주워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대자루에 사망한 최씨를 넣고 그 안에 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 있는 진주대교로 향했습니다. 24일 오후 11시 30분 진주대교 아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불과 단 3시간 만에 납치와 살해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심씨의 일당. 이들은 다음 날인 25일 광주로 이동해 여장을 하고 피해자 최씨의 카드로 41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현금이 생긴 심씨의 일당은 26일 이번엔 순천으로 가서 도주에 용이하게끔 미용실에서 머리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수사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다 27일 새벽 함안에서 심천우의 육촌동생 심씨가 아파트 근처 주차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심씨가 검거되는 동안 심천우와 강정임은 야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던 둘은 범행 9일 만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재 신경이 좀 어떻습니까?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살인 혐의 뒤늦게 인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했습니까?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마대자루와 케이블 타이를 구매한 것과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종합해보면 사전에 모의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범 심천우에게는 사형을, 공범인 강정임과 육촌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심천우에게는 무기징역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애인 강씨와 육촌동생 심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심씨에 대해 키 175cm, 몸무게 97kg의 체격으로 체중 46kg의 최씨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며 최씨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전에도 다른 지인에게 범행을 제안하면서 사람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죽이는 게 깔끔하겠지라고 하는 등 그럴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애인 강씨에 대해서는 주범 심씨가 드라이브 하자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갑자기 최씨 차를 운전하라고 해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골프 연습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들 피고인 3명이 모두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1993년부터 94년까지 5명의 피해자를 납치 살해한 지존파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2023년에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여성 납치 살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도 납치 살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동 또는 어린이 대상 유괴 살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포함해서 비면식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 살인 사건의 유사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금품을 노리고 시도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까지 하고 정작 피해자로부터 뺏은 돈은 그렇게 거액이 아닌 사례가 많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허탈하고 화나게 합니다. 또한 납치 행위의 특성상 단독 범행보다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고
살인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검거를 피하기 위해 지역을 이동해가며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범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나 지존파 사건, 그리고 최근의 강남 여성 납치 사건의 또 다른 공통점은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종자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고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씨의 남편은 아내가 천성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으로 결혼 27년 동안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며 조금 여유가 생긴 시점에서 살해당해 마음이 찢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탄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납치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해한 심천우.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낸 일당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